달렸던 자율주행주가 잠깐 멈춘 것만 같죠. 이틀 전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쏟아냈습니다. 이 도조 컴퓨터로 인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 자율주행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이 같은 모멘텀에 오늘 개장 직후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나 1시간 만에 대거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텔레시스도 두 자릿수대 상승 급등세를 보였으나 0.54% 강보합권으로 흐름이 바뀌었고요. 라닉스 0.19% 상승, 반면 넥스트칩, 칩스앤미디어, 가온칩스는 일제히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며 이러한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요. 오늘은 다름 아닌 자동차더라고요. 두 완성차 업체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그 아래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 오늘은 특히나 차량용 경량화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까지 분위기가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품주의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한주 라이트메탈 13%, 대원강업 11%, 그리고 코리아FT, 에코플라스틱, 서현이화 각각 7%에서 3%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렸던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가 다시 한번 부릉부릉 엑셀을 밟아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 부품주 자동차 연속성이 확인될 수 있냐라는 건데요. 고수님들 부품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전 자동차 얘기하면은 다 함께 차차차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늘 시장에 자동차 부품주, 뭐 완성차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뭐 자율주행, 뭐 경량화 다양한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오늘장에서도 이 거래일째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조가 자율주행의 판도를 뭐 어떻게 바꾼다라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어제 우리가 뭐 시간상 자세한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도조의 등장 거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를 새로 하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이 얼마나 완성도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전에 이제 뭐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 오토파일럿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함 여부라든지 뭐 당국의 조사, 소송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완성도가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완성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의구심 어린 시각들이 지배적이었고 테슬라가 이러한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 언제 자율주행이 완성도 높게 나올 수 있겠어라는 이제 전반적인 평가전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기간들을 줄이고 확실하게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 자체를 이제 높이게 된 것이죠. 도조의 특징은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머신러닝인데 AI 기반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비디오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죠.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자율주행 프로그램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도조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기간과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최적화시키는데 슈퍼컴퓨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봤었을 때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보거든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건 3단계까지예요. 4단계부터는 이제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떼도 되는 거고 5단계는 이제 완전 자율이라고 보는 건데 이 슈퍼컴퓨터가 정말 5단계까지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끔 해주는 촉매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한 번씩 좀 테마로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한 이제 테마가 아닌 산업적으로 이제 AI처럼 쫙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임순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간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시세를 있다. 한번 분출한 다음에 또 소강. 소강했다 한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조금 전에 뭐 손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뭐 현재 자율주행 3단계입니다. 3단계까지 그것도 일부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뭐 논란도 뭐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뭐 도로 교통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만 가능할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노하우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기아가 아마 지금 원래 9월 달에 이제 EV9에 이제 자율주행 3단계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기아에서 EV9에 대한 그런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HL 만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HL 만도가 납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납품하는 기업들은 그닥 뭐 주가 시세는 관심이 없고 그거보다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칩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AI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실적까지 연결되기까지 상당 부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품주뿐만 아니라 사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관련한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에 뭐 리포트 나왔던 기업 중에서는 뭐 텔레칩스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좀 주가의 장중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79% 강세인데 테이버우수 관련한 대장주가 누구예요? 텔레칩스 말고 뭐 또 있나요? 대장주. 일단 뭐 언급되는 종목은 많은데 상승률이나 차트를 보면은 결국 텔레칩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차트 매매 시즌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주봉 월봉을 열어보셨을 때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11선을 이제 좀 깨고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지난주였죠. 포스코 DX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뭐 여러 종목들이 그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루닉 같은 종목들 이런 걸 보시면은 최근에 테마성 급등을 일으킨 종목들이 대부분 장중에 하면은 하락을 엄청나게 좀 크게 하는 편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다 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뭐 11시 반 이럴 때 이제 급격하게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은 지금 뭐 도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가 올라가는 자율주행 이제 테마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테슬라가 다 해먹고 있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도조라는 칩을 부각한 이유는 자율주행을 테슬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걸 실제로 공개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들고 있고 이 데이터를 외부 다른 자동차 업종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래서 현대차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 만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현대오토이버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어제 오토이버에 대한 약간의 매도 레포트 비슷한 게 좀 나왔습니다. 장기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원천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 혹은 뭐 투자자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냉정한 시간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포브스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테슬라가 도조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자동차 기업이 아닌 슈퍼컴퓨팅 기업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좀 기사를 낸 것도 보시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테슬라의 능력치에 대해서 자율주행 능력치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자율주행 섹터 전체에 대해서는 그냥 기대감만 작동하고 있다.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미 또 관련해서 시세가 좀 많이 분출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규 접근하면서 자율주행이 이전에 AI처럼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산업 얘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부진할 때 하반기에 그 수요에 대한 좀 안 좋은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그 배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또 오늘 밤이죠.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물가 지표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오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매크로 장세에선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9월은 FOMC가 동결이 되겠지만 11월과 12월에 금리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4%대로 다시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어 CPI는 4% 초중반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랜만에 상당히 지금 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헤드라인 CPI가 보통은 코어,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기반해서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코어 CPI는 매우 느리게 떨어지는 반면에 헤드라인 CPI는 상당히 빠르게 떨어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정상적인 국면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가 코어 CPI를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주목해 왔었던 디맨드 프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주거비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매우 느리게 작동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물가 상방 요인인 공급층 요인에 대한 부분들까지 부상이 되었을 때 연준이 과연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뭐 자동차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뭐 예전 한 팬데믹 때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상당히 많이 기다렸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기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 채권 시장에서 여전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여전사요? 네, 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통한 이제 캐피탈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차를 구입하는. 그런데 금리 레벨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3.5%고요. 거기에다가 국채금리가 지금 3% 후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금융채, 공사채를 제외한 여전채들의 스프레드들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에서 5%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팬데믹 때 그 초저금리 2%, 3%대하고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되죠. 원리금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왔을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수신 기능이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하다 보면은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유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금융기관은. 그러면은 훨씬 더 대출에 대한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고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 옆에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 4분기 CPI를 이제 전망하는 데서 변수가 지금 미국 내에서 등장한 거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그 미국 자동차 네. 빅3가 9월 14일까지 이제 마감 기한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부분 파업이든 전면 파업이든 파업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은 사실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가격, 그다음에 주거비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전면 파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동차 가격이 다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럼 그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들까지 다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코로나 때 이제 유예됐던 학자금 상환, 네. 이게 이제 다시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00억 불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 소비 여력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지금 이슈가 미국 하반기 경제에 지금 두 변수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PI를 예측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월 14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가 실제로 자동차 파업에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 이거는 또 하나 연결지어 생각하자면 우리 현대차 기아에도 영향이 있어요. 미국 자동차 그 공장에도 우리가 노조에 가입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동참하라는 부분도 있고, 또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공장에까지도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업의 정도가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에 따라서는 네,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CPI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CPI를 관찰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번 달은 조금 올라가는 걸 알겠어. 그러면은 다음 달은, 다다음 달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인데, 지금도 라이브로 보시면은 WTI가 89.04달러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올라가고 있고요. 브렌트유가 지금 92.17달러까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WTI가 지금 사우디의 말 그대로 물량 조절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고 있고요. 사우디는 얘기하는 게 80불 위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가격을 더 올릴 것이다. 어제 오펙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너네들 조심하라. 2023년 연말이 되면은 하루 33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당연할 것이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발표를 한 게 어제 나온 오펙 보고서였습니다. 네. 330만 배럴이면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한 3% 전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 더 올라간다라고 어찌 보면 협박을 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금도 실제로 주유하는 곳에서는 갤런당 4달러, 5달러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5달러, 6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원화로 환산해 보면은 리터당 산유국에서 리터당 2,000원을 지불해야
주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또 CPI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학자금 대출이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 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PI 자체가 향후 소비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원래 주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돌아오자면 일단은 이 부분도 대세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데 한마디만 네. 자동차 관련돼서만. 네. 뭐 자동차 파악 관련돼서 뭐 지금 미국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수출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내에서 뭐 자동차 생산량이 준다라고 하게 그러면은 되면 여기 있는 차를 보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도 네,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CPI가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혈액이 줄어든다 미국 내에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영향을 받는 게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네. 비싼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금 증가 속도가 뭐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그 둔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우리 임순재 교수님이 많으신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 갈 길 멀지만 꾸준히 전지 중이다. 중장기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우리 손소호 고수는 자율주행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테이보 고수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도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도조 모르면은 테슬라 주주 아닌 거죠. 자, 이어서 3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